오늘은 2025년 요양보호사 시험 준비를 위한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1. 제도의 목적.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치매를 앓고 계신 김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아내 혼자서 24시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 아내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할아버지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간병에 지친 가족들이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있던 박미영 씨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2. 사업의 보험자 및 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징수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관리하며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되는 구조예요. 2025년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거의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이태준 씨는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혜택을 받지 않지만 이렇게 모인 보험료가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고 나중에 이태준 씨도 필요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3.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저하 정도에 따라 1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뉘어요. 첫째,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양인정 점수는 95점 이상이에요. 전남에 사시는 최순애 할머니는 뇌졸중 이후 거동이 거의 불가능해 침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등 모든 일상활동에 도움이 필요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둘째,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인정 점수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우 할아버지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보행이 어렵고 손떨림이 심해 식사와 옷 입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2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셋째,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인정 점수는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인해 이동과 집안일에 어려움이 있지만 식사는 어느 정도 혼자 할 수 있어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넷째, 4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인정 점수는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부산의 김영자 할머니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골절 경험이 있어 무거운 것을 들거나 장시간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어 4등급 판정을 받으셨어요. 다섯째, 5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요양인정 점수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태영 할아버지는 초기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약 복용관리나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해 5등급을 받았습니다. 여섯째,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중에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홍길동 할아버지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아 약 복용관리나 일상생활 계획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셨어요. 4.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째, 신청 단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조사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둘째, 방문조사 단계입니다. 공단 소속 직원 보통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필요도, 재활 필요도 등을 평가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순옥 할머니의 경우
방문조사 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옷 입기 등의 동작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셋째, 등급 판정 단계입니다.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이 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넷째, 통보 단계입니다. 판정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다섯째, 급여 이용 계획서 작성 단계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으면 공단에서 개인별 맞춤형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작성해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민수 씨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위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몰라 동주민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안내받았습니다. 공단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주 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어머니의 상태를 평가했어요. 한 달 정도 후에 5등급 판정 결과를 받았고 주 3회 방문요양 서비스와 월 12회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한 이용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이 계획서를 바탕으로 집 근처의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5.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연금급여로 나뉩니다. 첫째, 재가급여는 집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 포함됩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최병철 할아버지는 주 5회, 하루 4시간씩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세요. 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의 식사 준비, 목욕 도움, 집 청소, 말벗 등을 돕고 있습니다. 방문 목욕은 이동 목욕 차량이나 휴대용 욕조 등을 이용해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경북 안동에 사시는 박정숙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해 목욕탕에 가기 어려운 상황인데 주 2회 방문 목욕 서비스를 받아 전문 인력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간호처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제주에 사시는 이만수 할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상처가 생겼는데 주 2회 방문간호 서비스를 통해 상처 치료와 혈당 관리를 받고 계십니다.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서울에 사시는 강명자 할머니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세요. 센터에서는 건강체조, 인지활동, 점심 식사, 간식 등을 제공하고 귀가 시간에는 차량으로 집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단기보호는 단기간 최대 월 9일 요양기관에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씨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출장으로 일주일 집을 비워야 했을 때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그 기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복지용구는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우 할아버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전동침대와 이동변기를 대여하고 목욕의자를 구입했습니다. 이런 복지용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하여 받는 서비스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급여 비용의 20%입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와 고관절 골절로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시설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할머니의 식사, 투약, 목욕, 배변 관리 등을 돕고 물리치료와 인지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방문하여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셋째, 특별연금급여는 특정 상황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어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됩니다. 전남 완도의 작은 섬에 사시는 박순옥 할머니는 섬에 장기요양기관이 없어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며 딸의 돌봄을 받고 계십니다. 6.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한 후 비용을 지급합니다. 첫째, 비용 청구는 서비스 제공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월에 제공한 서비스 비용은 4월 말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공단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심사하고 지급합니다. 셋째, 청구와 지급은 전자문서 교환 방식 EDI나 전자데이터 교환 방식 EDI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방문 요양기관 원장님은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지난달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 보통 20일 전후로 공단에서 비용이 지급됩니다. 이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본인 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부산의 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김영희 할머니는 매월 이용료의 15%약 20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센터에 직접 납부하고 있어요. 재원 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5년 현재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09%입니다.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인 사람은 장기요양보험료로 약 1만 2천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둘째, 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를 부담합니다. 셋째, 본인 일부 부담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고 경감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50% 감경됩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태준 씨는 매월 건강보험료가 12만 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약 1만 5천 원이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이 나이 드셨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심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8.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후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지 결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첫째,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받습니다. 이 계획서에는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한 서비스 종류, 횟수, 시간 등이 제시되어 있어요. 둘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를 통해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선택한 기관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상세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해요. 광주에 사시는 정영 씨는 어머니가 3등급 판정을 받은 후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바탕으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방문 요양기관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관이 좋은지 몰라 당황했는데 공단 직원의 도움으로 평가 등급이 높고 집과 가까운 기관을 찾을 수 있었어요. 계약 시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 목욕과 식사, 준비를 강조해서 요청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서비스 이용 중 문제가 생기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입소보호, 방문간호. 정답은 3번입니다. 입소보호는 재가급여가 아니라 시설급여에 해당합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포함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는 3등급 판정을 받으셨는데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 재가급여를 선택하셨어요. 평일에는 아들이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자격으로 옳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만 신청 가능하다. 65세 미만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김민수 씨는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아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고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인 치매가 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재가급여 10%, 시설급여 15%,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재가급여 20%,
시설급여 15%, 재가급여 20%, 시설급여 30%. 정답은 2번입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는 2등급 판정을 받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월 80만 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12만 원 15%를 내고 있어요. 반면 같은 등급의 이웃 최영자 할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해 있는데 월 200만 원의 비용 중 40만 원이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등급이라도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 중 수급자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급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수급자의 상태 변화를 발견하면 자신의 판단으로 약물을 투여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수급자 가족과 장기요양기관에 즉시 연락한다. 수급자의 평소 건강 상태와 지병을 미리 파악해 둔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판단으로 약물을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방문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비스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말이 어눌해졌어요. 김 요양보호사는 즉시 할아버지의 아들에게 연락하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또한 방문 요양기관에도 상황을 알렸고요. 할아버지는 초기 뇌졸중 증상이었는데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요양보호사는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의료 행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지병을 잘 파악해 두어야 변화를 빨리 인지할 수 있어요. 추가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 장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기관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수급자가 좋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평가는 기관 운영, 환경 및 안전, 수급자 권리 보장, 급여 제공 과정, 급여 제공 결과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는 A에서 2등급으로 나누어 공개됩니다. 부산의 한방문 요양기관 원장님은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만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해요. 저희 기관은 지난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이용자가 크게 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경제적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도 있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둘째,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등은 본인부담금의 50%가 경감됩니다. 셋째,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도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이영수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3등급 판정을 받아 주 5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아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세요. 형편이 어려워 서비스를 이용할 엄두도 못 냈는데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 덕분에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장기요양수급자인 가족을 돌볼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간의 돌봄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만 일반 요양보호사에 비해 월 한도액이나 인정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전주에 사시는 김미영 씨는 어머니가 2등급 판정을 받자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어머니를 돌보며 월 60시간의 급여를 인정받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빠듯하지만 어머니를 직접 돌볼 수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인정시간이 좀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매 특별 등급과 지원. 치매는 노인성 질환 중에서도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라 인식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주로 치매 노인을 위한 등급이에요. 5등급 수급자는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인지기능이 저하된 경우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쥐약안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달리 기억력 향상 훈련, 현실 인식 훈련 등 인지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인지지원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 3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며 인지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세요. 센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니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 기억력 게임과 회상 치료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이후의 장기요양보험 변화.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025년 현재 팬데믹이 종식됐지만 이때 도입된 몇 가지 변화는 제도 내에 정착되었어요. 첫째,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한 안부 확인, 건강 상담 등이 가능해졌어야 둘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강화되었습니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서비스 중단 시 대체 서비스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시설 폐쇄나 서비스 중단 상황에서도 수급자의 돌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어요. 광주의 한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일상적인 감염 예방 활동이 시설 운영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체 인력풀 관리, 비대면 서비스 준비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질 향상의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인천에서 10년 넘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신 김영희 씨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상태는 결국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성을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어르신들께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재정 안정성 확보 문제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입니다. 아직도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등급을 받았어도 여러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른바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합격을 위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